반가워요. AB형 모두 모이세요. 시를 좋아하시는 AB형과 AB형 중에 삶의 역동과 죽음의 충동을 동시에 느끼시는 분들 모두 모이세요. 오늘은 허영자 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문 선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힐링 카페 피아노 채널을 운영하시는 피아니스트께서 특별히 허영자 시인의 그 해초리 질도라는 시의 해석을 부탁하셨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함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다는 그 감동과 재미도 상당히 크네요. 힐링 카페 피아노 채널을 운영하시는 피아니스트께서는 어린 시절에 시력을 상실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마음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그 힐링 카페 피아노 채널의 피아니스트께서 허영자 시인의 그 회초리 질도라는 시리에 감명을 받고 거기에 공감하시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딱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은 좀 신기하게도 그 시를 쓰는 시인과 독자가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거기에 또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허영자 시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계셨으나 아버지가 신야송과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부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또 남동생이 있었지만 남동생이 일찍 돌아간 바람에 무남 동료로 그렇게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부재와 외로움, 그러면서도 이 삶에 열정을 가진 불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시를 쓰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이 허영자 시인이 시를 쓰고 글을 쓰게 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사연들을 허영자 시인의 수필집에서 읽게 되었어요. 허영자 시인의 그 해초리 질도라는 시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논문 몇 편과 그리고 허영자 시인의 수필집 시를 더불어서 몇 편 더 읽어봤는데요. 저도 허영자 시인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허영자 시인은 자신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어린 시절의 그런 일들을,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부재, 결핍, 서러움, 갈망,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란 게 허영자 시인이 글을 쓴다는, 시를 쓴다는 것을 이 채찍과 같고 형벌과 같은 운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혈액형이 AB형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대요. 그래서 잠깐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 나는 B형인데 이런 삶을, 나는 C형인데 C형은 없죠, 네, O형인데 이런 삶, 내 주변에 A형, B형, O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좀 두드러진 점 있으시면 같이 올리면서 나누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허영자 시인은 자신이 A, B형이었기 때문에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이 체벌 같고 형벌 같은 운명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수필에서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혈액형이 A, B형입니다. 그래서 A, B형은 뭐 다 평범하고 비슷하지만 A, B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좀 드물죠. A, B형들이 좀 이중적이면, 멍석 깔아 놓으면 열정과 불꽃 같은 그런 점들이 있는 반면에 혼자 있거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시인은 혈액형이 AB형입니다. AB형의 혈액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삶의 역동과 죽음의 충동을 동시에 느껴야 하기 때문에 시를 쓰면서 그 체벌과 같고 형벌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는 허영자 시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힐링 카페 피아노 채널의 피아니스트께서 요청하신 그 해초리 질도라는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앞에 두 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객의 캄캄한 밤은 무섭지만 추운 겨울은 더 무섭지만 나무야 떨고 섰는 발가벗은 나무야 시련 끝에 기쁨이 오듯이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 끝자락에 봄이 기다린단다. 이 단순한 순환이 가르치는 지혜로 눈물을 닦아라 떨고 섰는 나무야 라는 나무개개라는 시인데요. 이 나무개개라는 시는 한 사람의 한 존재의 마음속에 동시에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 죽음의 역동과 삶의 역동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감정을 나무에게 감정이입함으로써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캄캄한 밤이 무섭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일상생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추운 겨울은 춥지만 더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불안할 때에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뒷부분에 시련 끝에 기쁨이 오고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는 이 자연 순환을 말함으로써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나무로 감정이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박과 히스테리가 있는데요. 강박, 히스테리는 불안에서 비롯되거든요. 이 불안에서 비롯된 강박과 히스테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의 존재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 존재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나무에게, 그리고 하늘에게, 그리고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나 돌, 이런 자연으로 감정이입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히스테리로 우리가 더 감정이 전환될 수가 있어요. 히스테리는 한 대상이 딱 정해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추궁하고 잔소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한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추궁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허영자 시인은 자신이 시에서 나무객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고, 시에서 화자가 그렇게 감정이입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고단하고 형벌과 같은 삶을 편안한 쪽으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A, B형이 아니더라도, A형이더라도 B형이더라도 내 속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자연에게 나무야 무섭지 않니? 떨고 섰는 나무야 이제 눈물을 닦아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욕구를 좀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봄이라는 시인데요. 봄, 먹어도 배고픈 시장기, 죽은 나무도 생피 붙을 듯 죄스런 봄날 피어 파랗게 얼어붙은 물고기의 피, 새로 한 번만 몸을 풀어라, 새로 한 번만 미쳐라 달쳐라. 이 봄이라는 시는 원초적 식욕을 통한 정신적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초적 식욕을 통해서 정신을 상승시키는 시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나무도 생피 붙을 듯 죄스러운 봄날이라는 부분은
죽은 나무에 서로 나무끼리 이렇게 붙어서 새로 움터서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피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피어를 그냥 우리 몸에 붉은 피를 그렇게 의미하는 걸로 읽고 있는데 나름대로 해석인데요. 피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시 한번 용솟음치는 그런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꽃으로 피어라 할 때에 그런 피라는 의미, 피어라라는 꽃이 피어라, 인생아 다시 한번 활짝 피어라라는 의미여서 동음이어의 피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영자 시인의 시는 보통 열정과 그리고 불꽃, 그러면서도 어떤 죽음의 욕망, 이런 것들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번만 몸을 풀어라, 새로 한 번만 미쳐라 달쳐라 하고 한 번만 미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쳐서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순식간에 무의식의 힘을 빌려서 무의식적인 욕망을 자기 자신이 꺼내서 확 한번 정신을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 먹어도 시장기가 계속 생기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결핍이, 정신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시장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몸을 풀어라, 한 번만 미쳐라 달쳐라 라고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정신적으로 상승하는 시로, 그 다음에 힐링 카페 피아노 채널의 피아니스트께서 말씀하셨던 시입니다. 그 해초리 질도라는 시입니다. 그 해초리 질도, 시궁창의 고인물도 하늘에 오르면 고운 구름이며, 벌레 먹은 잎새도 가을에 물들면 눈부신 단풍으로 빛난다. 살며 아프고 그 해초리 질도, 먼 훗날에 돌아보면 꽃구름 뭉게구름 따숩고 그리운 다운빛 불길 대리. 여기에서 우리 힐링카페 피아니스트께서 어려워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느낌이 왔는데요. 살며 아프고 그 해초리 질도라는 부분부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시가 아니고 산문의 문장이라면 문장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지만 살며 아프고 그 해초리 질도라는 것을 한 행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얼쑤하고 추임새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한 호흡으로 같이 읽었을 때는 더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살며 아프고 그 해초리 질도란, 살며 아프고 그 해초리 질도, 살며라고 느낌표,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데 거기에 해초리 질까지 가해졌다라는 그 긴박한 상황을 시의 한 행으로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때 얼쑤하고 그런 추임새라고 어느 하나를 추임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긴박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행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돌아보면 꽃구름 뭉게구름 따숩고도 그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홍빛 불길 대리라고 했는데, 허영자 시인의 시는 대부분 불꽃, 불금, 열정 이런 것을 잔잔하게 놓고 있어요.
시인의 아픈 삶을 독자까지 함께 감동할 수 있도록 독자가 함께 공감. 시공창의 고인물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홍빛 불길 대리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불길이 붉은 불빛이 아니라 다홍빛 불길이에요. 다홍빛 불길에는 열정도 있지만 열정이 어느 정도 단련되어서 조금 더 성숙한 불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허영자 시인은 어떤 주체를 단련할 수 있는 그 단련에 가열성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상승시키는 에너지로 나아가는 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해초의 질도도 마찬가지로 시궁창의 고인물이 거꾸로 뭉게 구름이 되어서 불길로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시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시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자기 단련의 열정, 시인 자기 단련의 열정을 시에 담았는데, 피아노 한곡을 완성하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악보를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피아노 연주를 마음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의미의 시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정적이고 온숙한 삶을 바라는 허영자 시인의 바람과 간절함이 담아있는 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혈액형 되게 강조했었는데요. 혈액형 AB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제가 AB형이라서 AB형의 그런 타나토스적인 감정을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죽음의 욕동과 삶의 욕망의 그런 타나토스적인 시를 허영자 시인의 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힐링카페 피아노 선생님,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팠는데 많이 쉬었다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힐링카페 피아노 채널에 들어가서 피아노 연주를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치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힐링카페 피아노 채널에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이 영상 마지막으로 힐링카페 피아노 채널에서 피아노 한 곡 한 곡을 들으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